기출문제를 공부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제가 입시 커뮤니티에 막 본격적으로 글을 썼던 게 거의 2005년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4년간 일관되게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열심히 분석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2005년도에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랑 지금 2019년에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할 때랑 이유가 조금 달라요. 지금은 이유가 하나 추가됐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판단 기준을 익히기 위해서예요. 평가원에서 이러한 경우에 이걸 정답이라고 하네, 혹은 이러한 경우에 이걸 오답이라고 하네, 이러한 판단 기준을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계속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판단 기준을 계속 우리가 몸으로 익히는 거죠. 다른 시중에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평가원이랑 일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판단 기준을 습득하게 되면은 정작 수능 시험장에 가서 문제 풀 때 뭔가 느낌이 다른데? 혹은 뭔가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정답을 탁 이렇게 찍었는데 집에 와서 채점해보니까 정답이 아니야, 이런 슬픈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가급적 이 판단 기준은 무조건 기출을 중심으로 기출문제 열심히 분석해라, 이렇게 강조해 왔던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출제자들이 독특하게 문제화하고 선지화하고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부해두면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문제 푸는 방식 내가 예전에 풀어봤던 어떤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7년 만에 출제자가 오답을 만든 방식이 똑같은 그런 선지가 나오기도 하고, 또 제가 굉장히 보석처럼 생각하는 문제가 이 국어의 기술 2권에 이 대칭성에서 소개한 스님이 만두 먹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일반적인 해설서에서는 다들 막 세세하게 막 찾아서 풀었었는데 제가 단박에 풀어내는 방식을 여기서 써놨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발상은 최근 수능에도 계속 나와요. 리트 언어 이해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발상을 가장 직관적이고 흥미롭게 소개할 수 있는 문제가 놀랍게도 2000학년도 수능에 나와있던 바로 스님이 만두 먹는 문제예요. 너무 옛날 문제인데 그런 거 풀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변하는 것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런 풀이 기준 혹은 접근법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옛날 거라도 풀어보는 게 진짜로 큰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설명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이유였다면, 2019년에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출제자들의 독특한 지문 제작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개념 기출지문을 쫙 보면요, 옛날에 어떤 특정 개념을 소개할 때는 그 개념이 생소하다고 여겨질 때는 한 단락 자체가 특정 개념을 소개하는 데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소개된 개념이 몇 년 후에 다시 수능에 나올 때에는요, 그냥 정의가 딱 한 줄로 나올 때도 있어요. 아마도 출제자들은 너네들 다 수능 기출문제 공부하잖아,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학습했을 거잖아, 내가 예의상 정의를 한 줄 정도 언급해주지만 너네 알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출제자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이건 한번 수능에 자세하게 나온 이후에는 다음에 등장할 때는 아무 정의나 설명 없이 사람은 채권이나 채무를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앞뒤로도 설명이 없고 다른 정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한 줄 탁 나올 때가 있어요. 기출지문을 찾아보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고요, 연역이나 귀납에 대한 용어도 마찬가지고요. 연역이나 귀납은 예전에 아예 지문 전체가 그 두 개의 개념을 소개하는 데 쓰였다면, 그 이후에 그 개념이 등장할 때는 연역은 이거고 귀납은 이거야, 그냥 한 줄씩 설명이 나오고 끝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후에 수능에 나올 때는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출 지문을요, 꽤 많이 봐야 돼요. 수능 고득점을 원한다면 이 수능 기출문제를 최소한 10개년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나온 개념들, 이게 예전에 뭔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 연결고리를 다 따져보니까 2010학년도 수능 이후에 모의평가, 수능 이런 걸 쫙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10개년이라고 하면은 엄청 많아 보이지만 6월, 9월 수능 이런 것만 따져보면 총 30회분입니다. 지금부터 수능이 몇 달 안 남았는데 다 하기에 양이 좀 많나요? 이 영상은 당장 몇 달 후에 수능을 치는 학생들만을 위해서 찍는 건 아니에요. 당장 시간이 없는 고3이나 재수생은 10개년치를 다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최소한 결국은 어휘력에서 제가 정리해둔 이 개념들의 기출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이 결국은 어휘력은 기본적으로 응급처치용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응급 상황이다 싶으면은 책에 있는 개념들만이라도 충분히 학습한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길 바라고요.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고 수능을 좀 준비할 만한 시간이 있다 그러면 수능 6월 9일 모의평가 총 30회분 10개년 풀 각오를 하고 쭉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굳이 그렇게 옛날 기출문제까지 풀 필요가 있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을 과외한다면 최소한 10개년은 풀게 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원의 판단 기준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독특하게 뭔가 문제화했던 방식, 함정을 팠던 방식은 막 7년, 8년 후에도 갑자기 등장하곤 해요. 그런 방식을 모른다고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풀었던 기억이 있으면 마치 예방접종 맞은 것처럼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훨씬 빠르게 대응을 해서 풀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10개년 정도 풀어주면 이때 나왔던 개념이 나중에 여기에 또 등장하네? 근데 조금 더 간략해졌네? 그리고 이 개념이 나중에 또 저기서 등장하네?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적어도 10개년 꼭 도전해서 끝까지 공부해보길 추천드립니다.